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달 미국의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데 힘입어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3%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1% 안팎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 데다가 은행들의 실적 호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르면 3분기 중 달러화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가 출시됩니다. 관련 상품이 출시되면 외화를 다량 보유한 수출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환해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외화 자금을 펀드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예금 대출간 금리 차이 등을 통해 지난해 이자만으로 벌어들인 돈이 무려 14조 3,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 마감했던 뉴욕 증시 정리하고 전일 국내 증시도 정리를 함께하면서 오늘장 실전 투자 전략 잡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보였던 종목들을 정리를 할 차례인데요. 지난주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2주째 하락을 이어갔었죠. 지난주 주간 기준 2%나 급락을 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외국인은 그동안 상승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KB금융, 또 NC소프트, 대림산업, LG전자에 대해서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삼성전자, 그리고 대한항공, 삼성물산, 두산인프라코, 한진해운 등으로 매수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매도를 한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OCI, 현대모비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LG 이렇게 순서대로 좀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기관도 기아차, 그리고 OCI, 현대중공업, GS, 고려아연 등을 좀 매도하는 형태를 보여줬었는데요. 일단은 그동안의 상승세가 컸었던 기존의 주도주 위주로 좀 매도를 하면서 이 주도주들의 약세 흐름이 그대로 좀 지수 자체도 크게 끌어내리는 부분이 아니었나 좀 보여집니다. 예, 한국전력이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무려 7.5%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 담았었다는 점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죠. 코스닥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사흘째 하락을 보였었나요?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보겠습니다. 예.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 금액 기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투어, 그리고 CJ오쇼핑, 서울반도체, CGN, 태광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AP시스템, 멜파스, SM, 성강밴드, 하림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감 시장도 한번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로 사흘 연속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33일 만에 최저치인 506.4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징 업종과 좀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주는 그 현대차 그룹 3사 약세에도 불구하고 성장성과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성우하이텍, 평화전공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는 좀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제품 인지도 상승으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평가로 고용이 5.8% 정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을 보인 건데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이슈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유럽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 하락, 그리고 유가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로열 더치셀과 같은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일의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 개선과 이로 인한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품 가격이 다시 상승 전환을 하면서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은행주하고 그리고 상품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의 1분기 부실 대출 상각 비용이 27% 감소 및 올해 흑자 예상 소식, 그리고 코메르츠 방크의 올해 영업이익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초금속 가격과 브렌트유가 장 초반에는 그 약세를 보였지만은 상승 전환하면서 광산주, 상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아시아 증시 영향과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약세 출발했지만 은행주와 강산주를 비롯한 상품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정부 발표 그 민간 고용 부분의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고용 지표들이 좀 부진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조금 서프라이즈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160포인트 정도 상승폭을 확대했지만 그 장 중반에 그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그리스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온라인 보도로 인해 가지고 상승폭이 상당히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유로화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품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하면서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 그리스 보도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이 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그 민간 부분 고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지표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업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화면 한번 연결해 주시고요. 그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예상치인 18만 6천 명을 상회하는 24만 4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년 5월 이후에 최대치고요. 그리고 특히 정부 분야 일자리를 제외한 고용은 지난 5년 이래 최대폭 증가라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민간 고용은 26만 8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20만 개 증가를 상회했고요. 2006년 2월 이후 최고 증가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2만 4천 개 정도 감소를 하면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요. 제조업 일자리는 2만 9천 개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 1만 9천 개 증가를 상회했고 서비스업 고용 같은 경우는 20만 개 증가를 했습니다. 고유가로 경제 회복세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좀 경감시키고 있고요. 1분기에 크게 둔화됐던 미국의 GDP 성장률이 2분기에는 다시 높은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발표된 그 실업률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4월 실업률은 예상치인 8.8%를 소폭 상회하는 9%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증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고요. 전체 실업자 수는 137만 명으로 전월과 같았고 구직 단념자들을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15.9%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용자 수는 증가한 반면에 실업률이 증가한 이유는 구직을 단념했던 사람들이 다시 고용시장으로 나오면서 전체 노동 가능 인구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은 0.2% 정도 증가를 했지만 그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증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호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지난 수요일 날 ADP 민간 고용지수 말씀드릴 때 일단 실업률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30만 개 정도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획기적으로 좀 고용자 수가 25만 명 가까이 되는 이렇게 25만 명 정도 가까이 증가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률이 조금은 지금 정도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중반에 조금 부담이 됐던 그 그리스 소식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독일 슈피겔지가 인터넷판에 대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 주요 인사들과 각국 대변인이 즉각 부인을 하면서 오보로 기우는 듯 했는데, 슈피겔이 입수한 독일 재무부 문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젠다 팩트가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 적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은 최근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르투갈 그리고 그리스의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금융시장을 유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60포인트 정도 시장이 상승한 이후에 100포인트 정도 상승폭을 축소시키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아시아 증시는 약세를 왠지 못했었는데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가 1% 이상 크게 하락하면서 2150선 밑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아시아, 국내 증시 함께 정리 부탁드리죠.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당히 또 상대적으로 많이 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만 보더라도 0.3% 정도 내린 2863포인트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3000포인트가 무너지고 나서
시장에서부터 이렇다 할 반등을 거의 못하고 그대로 좀 밀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상품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원자재 관련주가 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또 전기 및 제약업종이 좀 상승하면서 낙폭을 좀 제한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어떤 정부의 그 전기세 인상 부분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이 조금 그 상승을 했고요. 이 반면에 어떤 그 국제 상품 가격 급락에 의해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 시장도 좀 그 관련주들이 줄줄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수요일 정도일 겁니다. 수요일 날 그 발표 예정인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중국의 어떤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여전히 좀 그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일단은 지난주에 인민은행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라는 일단은 그런 의지를 좀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만간에 또 어떤 그 금리 인상이랄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시장은 나흘 만에 장이 열렸죠. 3일 연속 좀 쉬었다가 금요일장 열렸는데 역시나 1.45% 정도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9,859포인트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일단은 국제 상품 가격의 어떤 급락에 따라서 일단은 그 원자재 주들과 또 수출주들이 줄줄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2.4% 내렸고요. 캐논도 2.3% 좀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일본 최대 원유 탐사업체인 인펙스도 6.2%를 급락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좀 준비된 그 자료 화면을 좀 보자면 이 신흥국 시장들에 대한 어떤 주간 등락률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뭐 홍콩, 그 다음에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에 좀 크게 밀린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중국을 포함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 우려가 좀 증시에 부담을 줬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그 이머징 국가들까지도 좀 같이 보셨을 때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어떤 정책들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근데 뭐 국내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흘째 좀 큰 폭으로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차트적인 흐름에서 그 상승 쇠기형이 깨지면서 좀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 부분들, 이게 한번 깨지게 되면은 상당히 좀 그 조정 기간도 길어지고 또 그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게 깨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시총 상위주 위주로 좀 밀린 부분도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정유주가 정말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서 크게 밀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한 7% 가까이, 그리고 S오일도 뭐 거의 60일 이동평균선을 겨우 걸쳐내는 부분인데 5%가 넘게 급락을 했고요. GS는 뭐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7.29% 밀리면서 60일 이동평균선조차도 좀 하향하는 부분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태양광 관련주들도 좀 큰 폭으로 하락했던 부분들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 좀 크게 밀렸습니다만은 뭐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부분을 보여줬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중에서도 그냥 뭐 특징적으로 보자면 그 박근혜 관련주가, 박근혜 그 전 대표의 관련주가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면서 아주 그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그 매수적인 부분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12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이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보실 때 이 수급적인 부분이 좀 풀리는지를 좀 같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우기 전에 지금 시각이 8시 13분 개장을 한 4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를 내놓고 있을지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보죠. 오늘은 동양정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동양정금증권은 전주 코스피가 급락세를 시현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수 흐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금주 중국의 중요한 경제지표들이 발표된다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주 시장은 5월 금통위를 앞둔 관망세로 인해 좁은 범위의 박스권 장세가 진행됐는데요. IBK투자증권은 5월 금통위에 대한 전망으로 물가보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주목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금주시장은 다시 채권 매수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금과 은에서 시작한 상품 가격 하락세가 유가 등 주력 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5월 코스피 상단을 2250선으로 제시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는 달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2100선 초반에서는 적극적인 주식 비중 확대가 유효하며 정유 및 화학, 은행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5월 지수 변동성 확대로 지수 상단 추정치가 일부 낮아질 가능성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주 변동성이 너무 지나쳐서 금주 지수 상승 복귀와 안정적 흐름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존 주도주, 유가 하락 수혜주, IT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조언했습니다. 예, 오늘은 신영증권으로 가봅니다. 청담 지점의 정광익 대리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처음으로 소개를 받았는데요. 네. 예, 앞으로 신영증권 의견 담당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오늘의 주제는 내수주와 중국 관련주의 공통 분모를 찾자는 주제로 리포트를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예.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현재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자산 시장에 만연했던 위험 선호도 대신 안전자산 선호도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는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1번으로는 미국 양적 완화 정책 종료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그리스 국가 채무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오사마 빈라덴의 사살 이후 보복 우려 때문에 일단 그 위험 선호도가 조금 안전자산 쪽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유 시장을 비롯한 원자재 시장에 몰려있던 글로벌 투기적 세력들이 급속도로 청산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시장 채권 가상금리도 올라가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달러 인덱스가 월초 대비 약 3% 정도 높아지면서 단기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효과가 약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주도 업종의 큰 악재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가 외국인들의 매수세 둔화에 관여한다는 사실과 별개로 그동안 우리 주도 업종이었던 정유 및 화학,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되면 이런 업종들에 대한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타날 시기에는 주도 업종의 약간 편중적인 상승세가 용인이 되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되었을 시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 조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가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 대신에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점차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한 시기를 탈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축소될 수 있지만 잠재적인 매수 여력이 높은 국내 투자자들의 영향력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간접 투자로의 자금 이동은 지나치게 이루어지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MMF 잔고가 줄어들 시기와 백화점 매출이 증가할 시기에 국내 주식형 펀드의 가치 증가하는 모습을 관찰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지속적으로 간접 투자 기구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경기 등의 구조적인 영향력이라기보다는 간접 투자에 대한 불신 및 랩 어카운트 시장의 확대가 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신 최근에 고객 예탁금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영향력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증시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영향력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 긴축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행되는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신권 및 개인의 매수로 인한 국내 증시 견인의 움직임은
현 시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례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 투자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시기에 어떤 종목들이 좀 관심이 갈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경험적으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수출주보다는 내수주의 강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경험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투자들의 시장 참여가 높았을 시기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돋보였고요. 그리고 수출주보다는 통신, 유통 등 내수주의 강세가 돋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관련주들도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05년에서 07년 동안 그 주가가 올라갔을 시기에 철강 및 운수창고, 기계 조선 업종에 대한 강세 역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장세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수주 플러스 중국 관련 내수주가 앞으로 좀 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들이 봤을 땐 중국의 신용카드 증가액은 진영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결국 내수 업종 중에서도 중국 내수 확대에 대한 수혜를 받는 업종, 롯데쇼핑, 신세계와 같은 유통주, 그리고 일부 오리온, 락앤락, CJ 오쇼핑 같은 음식료주, 내수주,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게임 업종들이 현 장세에서 상당히 유망한 투자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대외적인 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국내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앞으로는 중국 관련 내수주 그리고 중소형주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신영증권 청담지점의 정광익 대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는 고용지표 개선으로 상승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우리 증시 여전히 녹록치 않은 모습을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연일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 50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별다른 원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일 것이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한풀 꺾인 마당에 소형주 장세까지 펼쳐질 수 있을지 다양한 루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전기전자, 철강, 그리고 건설업종 쪽으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8시 50분에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개장을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이어서 오늘의 대박 전략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차례인데요. 김성남 대표님. 네. 오늘은 어떤 전략이 유효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이런 말씀하셨었죠.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고려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참 저도 저의 어떤 전망이 좀 틀리기를 계속 바라고 있는 부분인데 예.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그대로 좀 나와버리는 부분이 있겠고요. 일단은 개별 종목을 보실 때에도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이 좀 상승세 기형이 나왔고 또 그 부분에서 이탈된다면은 일단은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수 상황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그 조정 부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어떤 낙폭 가대에 따른 그런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조금 현금 비중을 현금 비중 높이자는 말씀도 지금 여러 번 계속 그 지속적으로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높여놓으신 분이라면 그래도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것조차도 아예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버리면 더 힘든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일단은 지난주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가 일단은 국제 유가 및 귀금속 그리고 어떤 곡물 가격 등이 좀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하락세가 커졌고 그 부분이 우리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 업종 이 부분들의 어떤 그 하락과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이 원자재 가격의 추이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수급적인 부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국내 그 자금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관과 그 외국인의 어떤 양매도 상황이 좀 연출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일단은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12거래일 만에 순매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가장 있는 선이 기관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인데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도를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위에 빨간색 선이 외국인입니다만 거의 이제 그 외국인의 어떤 보유 부분이 전 고점 부분에 오다 보니까 어떤 이 부분도 더 크게 늘리지는 못하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욕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만 더 보시면 그 어떤 그 기관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느냐,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펀드의 그 자금이 계속해서 환매를 하고 있다라는 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자료 화면이 다음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환매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신이랄지 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다만 빨간색 선은 코스피 지수를 의미하는 거죠? 예. 빨간색 선은 코스피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크게 밀리다 보니까 어떤 그 펀드 환매 부분은 조금은 둔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들은 조금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다음 화면을 또 보시면요. 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그 외국인 매수세의 흐름인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그 최근에 인도도 이제 매도세 그리고 대만도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국 역시 12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됐다라는 부분들이 외국인의 어떤 그 순매수 부분들이 조금 그 신흥시장에 대해서 또 아시아 주요국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약화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고 어떤 차트적인 흐름에서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그 추세대가 일단은 크게 하향을 해버렸고 또한 금요일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개파락을 했는데 그 개파락 부분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아예 뛰어넘고 개파락을 했거든요. 자, 요거 아주 그 우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2월달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개파락을 했었죠. 20일 이동평균선을 개파락하고 나서 그 부분을 살짝 메꿨습니다만 바로 그냥 줄줄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졌고 작년 5월 같은 경우 이제 5월 이번 보도 그 5월달 들어오면서부터 급락이 시작됐는데 작년 5월 시장에서도 보시면 5월 달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이 역시나 이 고점 부분에 있어서 나타난 이 개파락 부분이 메꿔지지가 않고 하루 이틀 안에 급반등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빠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요거 또 잠깐만 더 살펴보면요 앞쪽에서 요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이 좀 그 개파락하는 부분들이 먼저 한 번씩 나와줬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들어 올려놓고 막 했었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좋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낙폭 과대한 주식들이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보여진다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어떤 어느 정도의 좀 차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좀 현금 비중을 높여놓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아직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라 그럴까요? 아직 좀 휴일이랄지 그다음에 만기일도 있고 금통일도 있고 뭐 보복 테러 관련된 위험성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졌는데 아마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더라도 요 개파락 부분 정도까지만 메꿔지는 부분까지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제가 강조를 드리죠. 후강장이 연속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일단은 관망을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아닌 부분들이 상승할 때는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비중 높여놓으시고요. 어차피 시장이 바닥에서 다져놓고 하방 경기 나오려면 어쨌건 주도 업종이 일단은 하락세를 멈춰야 된다는 거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간 것이 부담스럽다. 현금 비중을 늘린다면 사야 할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어떤 전략을 내주실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2150포인트 선이 지지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예. 2150포인트 지지 여부를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조금 저번 주 금요일날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208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금 강력하게 주식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달러 동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이런 금융시장 요동치는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기 때문에 조금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수 밴드 같은 경우는 2115포인트와 그 2190포인트 정도 사이를 두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의 이런 그 기사가 조금 오늘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이 좀 있지 않겠는지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금요일 같은 게 좀 아래 꼬리를 달면서 2150포인트 쪽으로 좀 붙어가는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쪽에서는 조금 그 하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단인 2115포인트 부분까지 조금은 추가 하락을 이어지고 난 뒤에 조금 바닥을 확인하고 난 뒤에 좀 추세를 돌리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수 밴드는 이번 주 같은 경우 지수 밴드는 이 정도 설정을 일단 우선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 지표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10일날 4월 수입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일날 발표되는 PPI 그리고 13일날 발표되는 CPI 이 부분을 조금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한번 예상치보다 상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일날 발표되는 3월 무역 수지 그리고 4일 연방정부 재정 수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 부분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12일날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죠. 그리고 13일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봐야 될 부분이 4월 소매 판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이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와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1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4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조금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물가에 관한 부분,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감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기 전에 좀 지켜봐야 될 요인이고, 그리고 같은 날 중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지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일은 아시다시피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13일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경우 13일 날 오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부분을 봤을 때 주말에 TV용 LCD 패널 가격이 20개월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AP 시스템 그리고 한솔테크닉스, 신화인터텍 부분에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삼성 SDI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CJ ENM 그리고 휠라코리아 그리고 AP 시스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성윤 대표님. 네. 오늘은 관심 종목이 없으시고 네. 뭔가 다른 것들을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지금 볼만한 주식이라면 항공주 정도 볼만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금요일에 아시아나항공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갭상승하면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밀려서 한 10,000원 정도 부근이라면 그 정도는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다른 쪽은 저는 좀 그 관망은 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주에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순매수 추이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업종적으로요. 자,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금융이랄지 건설 그리고 전기가스 유통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온 반면 운수장비나 화학 기계 쪽으로 좀 매도가 크게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기관의 어떤 순매수 추이도 보면 전기전자, 운수창고, 기계 유통 쪽에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운수장비와 화학은 좀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줬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코스피 업종별 주간 등락 부분입니다. 이제 업종별의 상승인데, 이제 한국전력이 워낙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전기가스 쪽은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운수창고, 통신기계 쪽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요거에 이제 어떤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조금은 더 맞물리는 부분이 상승세를 이끌어갔다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주도주였었던 운수장비나 화학이 큰 폭으로 밀리고 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도주 밀리면 시장은 더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볼 때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가 하락을 멈추고 이제 어느 정도 하방 형징이 나타나야 그때부터 이제 이번 주에 중소형주의 어떤 실적 발표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이제 같이 보실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SMAC이고요. SMAC 같은 경우에 2004년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휴대용 터치스크린 모듈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이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갤럭시 S2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를 출시를 함에 따라서 3, 4인치 모듈 출하량이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 분기별 매출액 증가세를 계속해서 지속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말에도 갤럭시 S가 해외에서 300만 대 예약이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약 주문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일단 모듈 매출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SMAC 같은 경우에 조금 크게 봤을 때 15,000원대 가격이 지속적으로 부담으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제가 그 매수 추천한 자리가 15,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조금 소형주다 보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 투신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가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전과는 달리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4,800원 전후로 한번 매수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항의 가능성도 무게중심을 둬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14,500원에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일단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15,900원이 일단 윗꼬리를 달면서 첫 번째 저항을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5,900원에서 1차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 SMAC 역시 단기로 봐야 되는 종목일까요? 예, 일단 단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절가인 14,500원 선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하시는 시간인데요. 코스피 예상지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 11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김성남 대표님은 네. 오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요즘에 이제 그 EU와의 또 FTA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해서 또 수혜주로서 자동차 쪽이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쪽이라도 어떻게든 상승을 해서 이 하락세가 좀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거라도 좀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기다림의 미학이 좀 필요할 때라고 좀 보여집니다. 내일 또 휴일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좀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셨으면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조금 현금 비중을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관만 그리고 보자면 항공주 쪽만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전에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한 말씀 들어보죠.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겁내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하락세가 조금 크긴 한데 이런 부분이 대세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조금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외국인 쪽, 기관 쪽에서 어느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쪽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수정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은 쉬고 수요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